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진핑의 생애와 그 집권 과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요 1953년생인데요 혁명 원로인 부총리 시중신의 아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8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시성 사람이고요. 중국 공산당이 창설될 때 1949년도에 서북 군사정무위 부주석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올라간 데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래서 이 시중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출현한 것은 이제 1931년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서남부 쪽 그 장시성 여기에서 최초로 공산주의 그 소비에트가 출현했습니다. 약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 공산당을 이제 출현을 시켰습니다. 이게 1931년도인데요. 이제 이 사실을 본 이제 장제스가 70만 대군을 동원해서 이 마오쩌둥의 홍군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했고요. 이때 마오쩌둥의 군사는 약 한 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많은 그 군사가 이제 희생이 되었고요. 약 8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이 포위망을 뚫고 이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부 지역에서 이제는 서북부 지역으로 이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약 8만 6천 명 정도 됐는데요. 이 대장정에 올라서 약 370일 정도 12,500km의 이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으로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약 20만 명 중에서 8만 6천 명 정도가 탈출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도착한 사람은 한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오쩌둥이 연안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시중신이 있는 그 산시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시성에는 약 7천 명 정도의 이제 공산당 병력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리더는 가오강과 류주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류주단 휘하에 이제 휴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주더가 함께 탈출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약 15,000명 정도 해서 이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산시성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마오쩌둥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출현을 할 때 이때 시중신은 이 지역에 있는 서북 군사정무위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주석이 이 펑더파이입니다. 펑더파이가 이 한문으로는 그 팽덕회라고 쓰는데요. 이 펑더파이는 백전도장입니다. 일본군과도 싸웠고 계속해서 국공내전을 치르면서도 아주 이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백전도장입니다. 그리고 이 펑더파이가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이 펑더파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때 참여한 그 중공군들은요, 그 백전도장이었습니다. 정예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이 총사령관이 돼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이 전술 전략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중공군이 그 단순한 인해 전술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아주 지형지구를 잘 이용했고, 이러한 걸출한 이러한 장군이 이렇게 전쟁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이제 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 펑더파이의 이 부주석과 같은 역할을 이 시중신이 했습니다. 거의 이 펑더파이하고 시중신하고 거의 같이
이 모든 것을 협의하고 모든 것을 논의하고 이렇게 이제 군사를 지도했던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오쩌둥이 1958년도부터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펑더파이가 이제 비판을 좀 하게 됩니다. 군사나 이 정치 경제면에 대해서 이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펑더파이가 이제 실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시중신도 함께 이제는 이 모함에 이제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류즈단이라는 이러한 아까 얘기한 이 산시성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휘하에 시중신이 있었는데 이 류즈단이라는 이 소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리툰쟁이 썼는데요. 이 시중신이 류즈단이라는 책의 출판을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강성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함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중신도 함께 이제는 거의 유랑생활 혹은 유배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한 7년 정도는 그 토굴 생활까지 좀 했으니까요. 이러한 기간이 약 16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962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약 16년 동안 거의 이제 유배 생활을 하듯이 유랑 생활을 하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그 실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더 완전히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쉬중신보다 약 9살 정도 이제 그 선배입니다. 그러나 둘이 이제 잘 아는 것이죠. 그 둘은 이제 친분도 있고 이제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권이 되면서 그때 시진핑도 이때 이제 그 태자당에 그 이제 입당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진핑은요 칭화대를 나왔습니다. 화공과를 나왔고요. 또 거기서 대학원도 했는데 대학원 때는 법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79년도부터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비서를 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그 군부거든요.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가장 그 실력이 막강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서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군부 실세와 인연을 이제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82년도부터는 허베이성 정딩현 당 부서기를 했고 90년도부터는 푸젠성, 저장성 등의 이런 지방 정부에 이제 두루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993년도에 이제 그 시준싱은 그 퇴임을 했는데요. 이때 1988년도 7기 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면 이 상무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7인이 중국 전체를 이끈다고 봐도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무위원회가 가장 그 고위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93년도에 시중신은 이제 퇴임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시중신은 2002년도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1998년 이때 시진핑 45세 때입니다. 이때 15차 당대회 때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고 또 전인대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인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의원인 것입니다. 이런 입법기관의 이제 전인대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중앙위원회 위원이 됐고요. 2007년도에 상하이시 당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상하이방과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 10월 달에 이제 이게 54세 때인데요.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무위원회가 이제 7인의 최고 지도 집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국가부주석, 2010년도에 중앙군사위 부주석, 2013년도에 이제 18차 당대회 때 당 총서기가 되고 군사위 주석이 되고 국가주석이 되어서 이때부터 2013년 3월 이때부터 이제 시진핑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이 2018년
3월 14일, 이제 5년 후죠. 2차 집권을 할 때요.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입법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전임대인데 여기에서 연임 불가 조항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신 집권의 길을 이때 여는 것이죠.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국가 주석의 그 임기를 10년으로 제한을 시켜서 당헌, 헌법 속에 넣어놨어요. 이것을 이제 폐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성과를 올렸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핵심이요, 1대1로인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보면은요, 2013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이 정권을 장악한 그 해인데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 가서 1대1로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샤오핑이라는 사람은 또 인도네시아 의회에 가서 또 이렇게 1대1로에 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11월 달에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 체제에서 다시 한번 이제 1대1로를 재창을 하면서 이제 5조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1대1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집권을 했을 때 중국의 외화 보유고가 5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5조 달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 1200원을 생각을 하면요, 한 6천조 되는 것입니다. 이 6천조가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1대1로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 6천조를 통해서 어떻게 1대1로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5천조, 6천조로요, 그 외환 보유고, 이것으로 이제 1대1로에 대해서 협약 체결한 국가들에 대한 이제 기간산업 개발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돈을 꾸어줍니다. 이게 외환이니까요, 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국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전부 국유기업입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재료를 전부 중국에 있는 원재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사, 인구까지 전부 중국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이 중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 많은 혜택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1대1로 얘기할 때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국의 국유 기업이 1대1로 국가가 약 145개 국가와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유 기업이 약 현재 3,400여 개 정도가 각 나라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 1대1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외환으로 돈을 꿔주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다 받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 국유 기업의 이제 하나의 성과로, 그리고 혹은 이익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꾸어주는 주체도 국가고요, 이걸 받아오는 주체도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유 기업을 잘 알아야 돼요. 국유 기업은 글자 그대로 국가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성과, 이익은 전부 국유 기업으로 귀속이 되고 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GDP 2위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에서는 이 모든 GDP의 이 성과가 각 민간 기업들에게 배분이 되어집니다. 그 혜택을 민간 기업들이 다 누려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많은 이 국유 기업들이 이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 그 국유 기업들이 전부 공사당 1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공산당 1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체가 이 모든 GDP 전체를 다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GDP의 50% 정도를 국유 기업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이런 서방 세계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에서는 전부 민간이 관련된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유기업 혼자서 이 모든 이 성과물을 다 이제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국유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서방 세계가 이것을 2017년도에 시진핑이 국유기업에 대한 많은 자료를 발표했어요. 이때 이것 알고 서방 세계가 놀랐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부가 이 한 주체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5조 달러, 6천조죠. 이걸 다 뿌렸을 때 이 모든 귀속이 전부 이 국유기업에게 드는 거예요. 이 3,400개의 국유기업이 이제 현지에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간 산업 전체를 맡아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이 3,400개의 국유기업, 3,400개의 현지 기업이 이제는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대1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전혀 여기에서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그 나라는 이 부채만 떠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 이제 크게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임뿐만 아니라 이제 종신집권까지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4년 11월 달에는요, 이렇게 이제 재창을 하고요. 그리고 2015년 5월 달에 이제 푸틴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144개국 정도, 혹은 어떤 자료는 145개국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한 3,400여 개의 현지, 여기에서 이 국유기업은 현지, 각 나라에 있는 이 기업이 3,400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4개 혹은 145개의 나라의 모든 기간산업에 대한 건설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누가 주느냐? 중국에서 이것을 그 나라에 꾸어준 다음에 그 대금으로 이제 이 국유 기업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3월 14일에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이제 그 연임 불가 조항을 이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대1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큰 각광을 받게 된 데는요, 이 GDP의 성장이 컸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할 때는 54조 유안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80조 유안 정도 됐습니다. 80조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4천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천조 되니까요, 우리나라 경제력의 한 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GDP가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을 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이 항상 중국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대1로의 이러한 그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연임 불가 조항을 폐지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018년 3월 14일에 이렇게 이제 불가 조항을 폐지를 하게 됐는데요. 2017년 10월 18일 이때는 전국 대표 대회입니다. 이 전국 대표 대회하고 전임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와 같은 그러한 입법기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산당 총대표회의입니다. 이때가 이제 2017년 10월 18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장의 이제 헌법이죠. 여기에 이제 명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 발표한 것이 4가지 전면 전략하고요. 그리고 5위 율체, 이렇게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 세 주제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샤오캉 사회, 또 하나는 내부 체제 강화, 또 하나는 중국몽.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요, 4가지 전면 전략에서는 샤오캉 사회, 그리고 개혁 심화, 의법 치국, 종엄 지당,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샤오캉이 바로 여기 있는 샤오캉이고요. 그리고 개혁 심화, 의법 치국, 종엄 치당, 이것이 이제 내부 체제 강화입니다. 그리고 5위 율체를 말하고 있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경제 대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론은 사실은 1대1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중국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1대1로를 좀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몽을 1대1로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중국몽은
이제 그 두 개의 이 100년, 양대 100년의 꿈, 이것을 사실은 중국몽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이제 국유 기업과 이제 1대1로가 있다. 이렇게 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샤오캉, 여기에 대해서 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내부 체제 강화, 이것이 또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5.18 경제 대국을 지칭하는 이게 이제 중국몽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1대1로 이것이 이 시진핑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론 체계를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고 당장에 기록된 이론 체계죠.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세 가지 대표 사상, 과학적 발전관,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제 당장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은 이것은 하나의 주의에 해당됩니다. 사상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이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은 이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대표 사상이나 과학적 발전과는 하나의 그러한 주의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장점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의 장정에 좀 포함을 시킨 것이고, 과학적 발전과는 이제 후진타오가 말한 것을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거기에 이제 기록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제 그동안 좀 배웠고요. 또 마오쩌둥 사상도 그렇고 덩샤오핑 이론도 우리 그동안 이제 다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장점인이 말하는 세 가지 대표 사상, 간단히만 얘기하자면은요, 공산당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선진 생산력 발전으로 이것이 대표된다. 공산당은 이것을 지원한다. 이것을 대표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진 생산력에요, 새로운 것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노동계급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 기업도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은 이제는 노동계급과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반영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 말하자면 중소상공인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공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화거펑은 이런 얘기 듣고 공산당에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는요, 선진 문화의 전진을 추구한다. 그래서 선진 그 문화와 문물을 우리도 대거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민의 근본 이익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대표 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 대표 사상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노동계급 외에 민간 기업도 이제 공산당이 이제 그들의 이익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과는요, 국가 발전 동력을 과학 기술에 두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제 기억에 아마 수력 원자력 아마 그쪽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발전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많이 역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는 이와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이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혹은 시진핑의 추가 지도 이념인 말하자면 샤오캉 사회 내부 체제 강화 중국몽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기본 방책 1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가지의 내용과 이 내용이 이제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낼 것인가 하면서 이 기본 방책 14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17년 10월 이때 전당대회 때 한 3시간 20분에 걸쳐서
그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진핑이 말한 기본 방책 14가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차 전당대회 때 이제 그 양대 100년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 양대 100년의 꿈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진핑이 이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2017년 10월 달이니까요. 이때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를 샤오캉 사회의 실현의 시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도 이 전당대회 때 한 3시간 20분에 걸쳐서 이러한 것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안에서 샤오캉 사회는 이미 실현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그러한 제시하면서 샤오캉 사회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2020년도까지를 샤오캉 사회의 실현의 시기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2035년도까지를 사회주의 현대화 시기로 본다 이렇게 지금 시대 구분을 합니다. 이때가 1931년도에 아까 얘기한 마오쩌둥에 의해서 강서성에서 장시성에서 1천만 소비에트가 나왔을 때 이때 공산당이 이제 출현을 했거든요. 이때로부터 해서 100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출현 100년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설립이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해서 100년이 이제 2050년입니다. 이때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이러한 그 연임 불가 조항을 이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론으로서 여기 기본 방책 14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4가지의 이 기본 방책을 좀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이 언어 구사 이면에는 중요한 그러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어지러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전부 시그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지만 이제 저 설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과 이것을 결합을 시켜보면 그게 무슨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가요. 모든 사업에 대한 공산당 영도력을 보장한다.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유기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죠. 그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공산당 영도력을 보장한다. 이건 국유기업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선두에 서서 지휘한다 이것인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생산수단, 이게 기업인데요. 여기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기업이 장악하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GDP의 약 50% 정도를 국유기업이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기업은요, 중앙국유기업이 있고 지방국유기업이 있고 국무원들이 관리하는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이때 중앙국유기업은 약 97개 정도인데요. 이 중앙국유기업이 관리하는 국유기업이 약 18,80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국유기업의 규모는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1만 개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약 4만여 개라고도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에 국자유에서 국가자산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다 관리합니다. 여기에서 중앙국유기업을 밝혔습니다. 이때 97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앙국유기업이 관리하는 국유기업이 18,800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이 있고요. 또 국자유가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이 국유기업이 또 이제 투자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범위가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점인이 있을 때 약 30만 개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이것을 축소하고 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요. 하고 해서 어떤 자료에는 약 한 11만 개 이렇게도 나오고 하는데 이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 중앙국유 기업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한 500조 됩니다. 500조. 400에서 500조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 국유기업에서 나오는 그 이익은 약 800조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국자위에서 발표한 것이니까요. 2017년도에 이것은 이제 신뢰할 수 이제 있는 그러한 숫자이죠. 400조, 500조 정도 되는데요. 이 500조면은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약 2,000조 됩니다. 2,100조 정도 됩니다. 2,100조. 자, 그러면요, 중국 국유기업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이 국유기업, 이게 이제 한 500조 되니까요, 4년치만 모으면요, 우리나라 기업 다 살 수 있습니다. 상장사에 있는 모든 주식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 1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 전체, 국유기업 전체로는 한 800조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부의 규모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금융기관 돈이 있죠. 또 외화가 있죠. 이렇게 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트럼프가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를 보고 서방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있고 저 자금을 가지고 이제 1대1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업에 대한 공산당 영도력 보장은 바로 국유기업 얘기이고요. 부는 국가로 가는 것이고요. 국유기업을 통해서 샤오캉 사유를 이루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 이것을 치국 이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명분이기는 하겠지만요. 이것을 이루어내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이 국유기업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민을 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민의 모든 이러한 생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고 있죠. 인민과 국유기업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얘기는 없습니다. 민간 기업은 중국에서 크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모든 금융기관의 이 자금은 전부 국유기업으로 갑니다. 어떤 유튜버는 87%가 국유기업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요, 제재해가지고 이걸 국유화시켜요. 계속 제재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헝다 사태가 있었죠. 이 헝다 그룹이 EU의 부동산 이제 개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거의 디폴트 상태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국유기업, 공산당 얘기 있죠. 인민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주의적 개혁을 심어하겠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개혁 얘기 나오면은요, 이건 국유기업 개혁이라고 이제 봐도 됩니다. 여기에서 부정부패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막아내느냐, 여기에 의해서 공산당의 이제 존립 자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 심화, 의법 치국, 종엄치당, 이건 전부 다 국유기업 개혁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의 모든 재산이 전부 국유기업에 가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개혁 얘기하면은 전부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기업의 개혁에 관한 얘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적 개혁 심화, 이것은 결국 국유기업 개혁 얘기고요. 중국은 GDP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에 대한 얘기, 이건 거의 국유기업 개혁 얘기로 이제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새로운 발전 이념의 견지. 이것은 이제 새로운 발전 이념은요, 여기에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하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이제
국유 기업이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이제 힘있게 추진을 해서 현대화를 이룬다,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 기업을 통해서 중국에서는요, 이 반도체나 이런 기술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도 이렇게 현대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의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해설이니까 그건 참조를 좀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좀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의 하나의 방향인데요, 이것을 당과 인민이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요, 이제 민간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민영기업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당의 주도와 인민의 주도를 통해서 이걸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의 주도는요, 국유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근거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공산당 세계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법률인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마르크스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실현해내겠다. 앞 시간에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듯이 덩샤오핑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 노동 생산성의 증대이다. 경제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마르크스가 지금 뭘 모르고 있고, 덩샤오핑이 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진핑은 국유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과학기술에 있어서 하나의 좀 혁명을 좀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또 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소유를 부정한 상태에서는 기술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끝없이 이 기술을 도적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숙주 경제입니다. 과연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우리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표로 좀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목표로는 민생과 복지의 개선이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사업형 사회를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전제하겠다.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좀 아름다운 얘기죠. 이걸 가리켜서 시진핑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이렇게 해서 건설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부터는요, 중국의 안보 강화, 인민의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견지, 일국 양제화, 이것은 홍콩 관련된 얘기죠. 조국 통일 추진, 이건 대만 관련된 얘기죠. 이것을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번째로는 인류 운명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이제 1대1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것을 아주 시진핑은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이걸 지금 국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그 돈을 꿔주고 여기에 국유 기업이 현지법인 세워서 진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이제 일으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시진핑은 인류와 운명 공동체의 건설 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국제 공산주의, 코민테른, 말하자면 각 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뤄낼 것이냐? 엄격한 당 관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지금 시진핑이 14개의 기본 방책을 이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진핑의 방향을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각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교물 형태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기본 방책을 제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추상적인 얘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얘기이죠. 개념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개념 이면에는 이제 시진핑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것들이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얘기는 국유기업과 국유기업 개혁과 그리고 1대1로로 이것이 이제 그 압축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샤오캉 사회의 실현이라는 그러한 이제 이슈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이렇게 우리는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에 있는 이 샤오캉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 체제 강화에 대해서, 또 그 중국몽 1대1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